자, 실무 7장 쪽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우리 실무 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여기에 주택임대차 실무 가셨어도 계약서 쓰실 때 상가의 매매가 아니라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를 가장 많이 쓰실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많이 다룹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법은 어떤 목적으로 제정을 했는지, 무슨 목적?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자, 주거 생활을 꼭 밑줄에 넣으시고요. 상가는 경제 생활,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자, 두 번째 적용 대상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약자한테 보호를 하기 위한 법이니까 약자 불리하면 무조건 무효다. 편면적인 강행 규정이다. 나중에 실무하실 때 이임차인 분리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두 번째 적용 대상에서 주거용 건물은 당연히 전부는 적용될 건데 일부도 적용이 있다. 근데 그 일부가 너무 적습니다. 3분의 1밖에 주거용이 아니다. 그러면 적용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외국인. 자, 외국인도 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도 보호가 됩니다. 대신에 법인한테는 적용이 없다. 자, 그 법인은 전입신고를 못합니다. 왜요? 사업자 등록번호 때문에 주민번호 13자리 있는 자연인만, 이렇게 살아있는 자연인만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토지주택공사나 LH공사입니다. 그리고 지방공사나 특별한 목적을 하니까요. 그리고 중소기업법에 의한 법인은 거기는 적용이 있습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세 개의 법인만큼은 적용이 있다. 무조건 법인은 적용 없다. 그러면 X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절 쪽에서 대항력. 우리 대항력은 이제 열세 받고가 인도입니다. 거주를 하고 있을 때 언제입니까? 전입신고한 다음 날, 꼭 다음 날에다가 동그라미를 크게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실무할 때도 다음 날을 크게 강조를 해야지. 하필이면 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하고 똑같은 날. 말소 기준금보다 아래로 깔릴 거니까 다음 날 0시부터니까 또 뭐가 없다고요?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보증금 5천만 원, 전세금 1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배당 받을 수도 아예 없고요. 나중에 그냥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 설명을 제대로 안 했다. 누구한테? 개업 공인주사한테 네가 책임져라 하게 생겼으니까요. 꼭 주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설명을 정확하게 조목조목 하셔야 됩니다. 어거지로 막 집어넣어놓고 괜히 보수만 받으려고 혈안되시면 나중에는 큰 돈이 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꼭 실수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대항력의 내용의 판례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판례 조목조목 이렇게 다 보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실무 가서도 문제가 없고 시험 볼 때도 문제가 없고 특히 이제 실무 때는 정말 하나라도 실수하면 큰 문제가 되니까요. 그때는 정확하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세 번째로 이제 쭉 내려오시면요. 대항력. 자, 먼저 단독주택과 그리고 공동주택은 대항력의 요건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단독주택은 한 사람 집이니까요. 다중주택이니까.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니까 1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만 집원만 맞으면 되는데 동호수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공동주택은 동호수까지도 정확하게 맞아야 그래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1층에서 201호 이런 식으로 신고를 했을 때 사실은 공부로 101호인데 대항력이 전혀 없습니다. 연립이나 다세대나 아파트는 대항력이 없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던 판례. 우리 지하층이 애매하면 1층부터 모두 틀려질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계약서 잘못 쓰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전세금 1억인데 보증금이 5천인데 다 책임집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 판례 중에서도 8번째 전 소유권자가 지집에서 집 팔고 다시 전세 산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아주 독특한 대항력입니다. 자, 보통 사람은 전입신고한 다음 날 효력을 갖출 건데 자, 이분은 소유권자로서 계속 있으니까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소유권을 빼앗아가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모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입니까? 항상 우리 대항력은 다음 날이니까 문장도 깁니다.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한 그리고 다음 날 괜히 또 등기한 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등기한 다음 날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거기다 우리 매수인 쪽에서 대출까지 받으면 거기는 또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한테 밀려서 그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 외에 이제 13번째가 이제 서로 짜면 그 얘기입니다.
장력이 전혀 없습니다. 최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보증금이 7천인데 5천밖에 안 된다, 3천밖에 안 된다. 그거 짰을 때는 통정 허위 표시 민법대로 그냥 무효라는 겁니다. 그거 짜고 계약서 써주신 분 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안 써주는 게 낫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임차인은 확정일자만 갖고 있었을 때 경매 신청이 안 되죠. 그러면 뭐를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가서 판결문 얻으라는 겁니다. 판결문 얻어서 강제 경매를 집행권을 만들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여부는 꼭 물어볼 겁니다. 괜히 또 확정일자 있으면 경매 신청할 수 있다. X 법원 가면 손바닥 얻어맞습니다. 전혀 안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우선 변제인데 우선 변제는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거니까 확정된 날짜가 있습니다. 선순위한테는 꼼짝을 못하고요. 누구한테? 후순위한테만 우선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우선할 거냐. 자,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가로 2번 쪽에서 지금 확정일자는 공개 청구를 주민센터에 가서 공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확정일자 받은 날, 확정일자 받은 금액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 얼마인지, 전세금 얼마인지. 대신에 모든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임대인, 그리고 이해관계인만 가능하지 모두 다 떼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남의 금을 조목조목 다 떠들어보면 불쾌합니다. 그 정도는 무조건 안 해줍니다. 우선 변제 내용은 후순위한테만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지 선순위는 꼼짝을 못해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 오도 가도 못하면 뭐를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놓고 이사를 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자, 먼저 종전집에서 기간이 다 끝났는데 조건 맞아야 됩니다. 보증금을 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 줄 알고 계약금을 2천 걸어놨습니다. 지금 동시에 다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종전집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놓으면 여긴 등기가 돼 있으니까 전출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에다가 전입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종전 A집, 새로운 B집 모두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종전집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놨을 때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인데도 최우선 변제가 인정 안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 거기를 가장 많이 냅니다. 대신에 우선 변제는 인정이 돼요. 우선 변제도 인정 없다. X 일정에게 우선 변제가 최우선 변제니까 최우선 변제는 3,200이 인정 안 된다는 거지. 우선 변제는 인정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냈던 거 꼭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최우선 변제금. 최우선 변제금 위에다가 확정일자 X 꼭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84년부터 계속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1년도, 2008년도, 2010년도, 2014년도 자 그런 금액도 꼭 주의해 주시라는 겁니다. 금액이 얼마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상가금으로 옛날에는 최우선 변제금이 3분의 1이었는데 얼마라고요? 낙찰대금의 2분의 1, 주택도 2분의 1, 상가도 2분의 1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우리 세 번째 우리 3절 쪽에서는 주요 규정이 나오죠. 하다 이 법에서는 가장 짧게 얼마를 계약서를 1년 써놨어도 얼마까지 보장해 준다고요? 2년까지는 보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최단 기간, 계약서 1년 써봐야 2년 주장하면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괜히 또 됩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됩니다. 자, 대신에 여기서 월세를 밀리면 2번 이상 밀리면 나가셔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입자의 기본적인 도리도 안 하냐라고 해서 나가라고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두 번째가 이제 증액도 1년 안에 안 된다고 했지 1년 넘어가면 계약서 2년 써놨어도 1년만 넘어가면 몇 %요? 20분의 1, 5% 정도는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억이면 500만 원 올려달라. 딱 1년 지나면 올려달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신무 가서 맨날 안 된다고 막 설명하십니다.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다 이제 네 번째, 우리 가로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보증금 빼주고 나서 월세로 바꿀 건데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연 10%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연 14%가. 거기다 갑자기 기준금리에다가 4배를 곱한 금액 중에서 무한금액 낮은 금액을 하다 어떻게든 임차인을 강하게 보호를 하려고 낮은 금액 그랬습니다. 거기다 이제 높은 금액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주의하시고요. 자, 네 번째, 보증금을 계속 내주지 않으면 계약기간 지났어도 계속 살 수는 있다는 것. 대신에 월세가 있으면 월세는 내야 된다. 설명을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뒤쪽에서 이제 금융기관 쪽에서 우선 변제를 승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좀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가 임대차 계약을 해야지. 먼저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나가라 아니면 올려달라라고 청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청구 안 하게 되면 법에서는 딱 불하는 거 질색이니까 법에서는 불만 없는 줄 알겠다. 라고 해서 2년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묵시적인 갱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주인은 또 2년을 또 살게 해야 되고요. 세입자 아주 신났습니다. 또 세입자는 언제든지 중간에 나갈 수 있도록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임차인만 정말 신났으니까요. 그만한 집이 없으면 또 2년을 더 살고 그리고 옆집에 더 싼 집 있으면 나가겠다라고 해서 나갈 수도 있다는 거 교훈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임차인 쪽에서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사실혼자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촌은 형제 자매입니다. 공동으로 보증금이 1억이면 5천만 원씩 반띵입니다. 공동으로 승계를 하게 되고요. 근데 임차인이 빚이 너무 많습니다. 보증금은 1억인데 빚이 10억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1개월 이내에 포기를 해야지 너무 늦으면 안 돼요 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까지 해서 우리 임대차, 주택임대차는 한번 내용들 잘 점검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꼼꼼하게 정말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고요. 여기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8장 쪽에서 이제 여기는 상가 건물, 이제 상가 쪽으로 왔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주택만 있으니까 너무 허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우리 월드컵 4강까지 갔었던 바로 이제 그때 이제 2002년도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가도 강하게 보호를 해야 되겠다라는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도 이제 대항력, 그리고 최고 우선 변제금, 그리고 우선 변제, 그리고 주요 규정이 쭉 나올 거니까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대항력 여기도 있죠. 대항력. 여기도 이제 어떻게 해야 버틸 수가 있느냐입니다. 첫 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 자체가 이제 뭐를요? 여기도 두 가지입니다. 아까 봤는데 열쇠를 받고, 자, 열쇠를 받는데 거주하실 거 아니니까 뭐 하라고요? 장사하세요. 장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영업을 하고 있었을 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놨는데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 날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군구청에서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요? 세무서에서 여기입니다. 아무나 붙잡고 바지가랑이 잡으면 큰 문제가 돼요. 여기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건데 어디서요? 기관이 어디냐입니다. 여기는 세무서에서 뭐 주민센터 시군구 그러면 번지수가 잘못됐습니다. 그쪽에 가면 사업자 등록을 받을 수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언제라고 했습니까? 항상 다음 날 0시부터 효력 발생하니까 전입신고해도 다음 날 사업자 등록 신청해도 오늘은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주택에서는 적용 금액 같은 것 자체가 없었는데요. 여기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금액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 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적용되는 바로 이제 금액이 따로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금액이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금액을 잘 주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서울은 금액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2억 4천, 2억 6천 됐다가 3억 됐다가 지금 얼마가 됐습니까? 4억으로 달라졌죠. 그리고 이건 2014년도에 증액을 해놨죠. 여기입니다. 현재는 4억입니다. 자, 두 번째, 과밀 억제권역. 인구가 너무 많아서 억제를 하기 위한권역. 서울도 과밀 억제권역인데 서울은 빼놨고 금액을 크게 따로 만들어놨고 그러면 인천, 수원, 안양, 부천이나 성남이나 경기도 고양시라든지 그리고 과천, 의왕 그리고 이제 군포 같은 지역도 여기에 이제 해당될 거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에 이제 과밀 억제권역에 양주가 아니라 남양주 그리고 하남, 구리 이런 지역도 여기 모두 들어갑니다. 시흥도 들어갑니다. 얼마가 됐다고요? 3억 정도가 됐습니다. 라고 이제 금액이 막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 이제 광역시가 있죠. 인천은 위로 갔으니까 광역시는 그럼 대전 그리고 광주, 부산, 울산, 대구 해서 5군데에다가 이제 경기도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4개 지역. 요 4개 지역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안산 그리고 김포,
용인 그리고 광주광역시도 있지만 경기도도 광주가 있습니다. 하여튼 광주는 세 번째 지역입니다. 얼마라고요? 2억 4천. 처음에 서울에서 2억 4천으로 출발했다가 근데 여기가 이제 광역시가 2억 4천으로 재활용입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기타 지역 불시가 옛날에 광역시가 1억 8천이었는데 이제는 기타 지역이 여기는 이제 경기도에도 안성이나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들어갑니다. 경기도 이천이라든지 평택이나 화성이나 파주나 포천이나 양주나 이런 지역은 여기 들어가고 강원도, 경상도, 저 밑에 제주도까지 좀 열악한 지역은 얼마가 됐다고요? 1억 8천만 원 정도 돼야 금액이 크면은 적용이 전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예로도 많이 냈었고요. 서울에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 데입니다. 상가인데 서울에 써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갑은 적용될까요? 자, 그리고 을은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이제 그 근처에서 영업하는 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갑은 보증금이 자그마치 3억이나 되고요. 3억이나 되고 자, 누구는요? 자, 을은 조금 금액이 좀 적긴 한데 그리고 월세가 자그마치 200만 원이나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우리 시험 문제가 이 적용 금액 갖고도 시험 문제를 많이 냈습니다. 그다음에 을은 이제 근처에 살고 있는데 요분은 이제 보증금 2억입니다. 그리고 월세가 요분도 똑같이 200이긴 한데 요분은 상가 건물 임대차 지금 서울에서입니다. 자, 이 지역이 또 달라지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다 달라집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증금만 가만 놔두시고요. 자, 우리 법에서 월세를 보면은 꼭 중개보수처럼 곱하기 100을 하세요. 여기 70 같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월세만 보면 곱하기 100을 하라는 겁니다. 왜요? 보증금처럼 만들어서 바꿔서 환산해서 합칠 거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100만 원대니까 1000만에 억이 됐습니다. 얼마가 됐다고요? 이 금액이 환산 금액이 2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만들어 놨습니다. 보증금처럼 합해보니까 얼마입니까? 벌써 5억으로 4억을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증금에다가 월세 곱하기 100에서 합친 금액이 5억이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적용될 상가가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금액이 바로 이제 5억이다. 그럼 적용이 없다입니다. 그럼 적용이 없다고 하면 먼저 최단 기간 같은 거 적용이 없지. 자, 대체는 이제 그 적용을 총 5년만큼은 그건 특별 규정을 두어서 이제 2014년부터는 요거는 총 5년 동안 장사는 하게 해줄게. 대신에 경매로 나갔을 때 최우선 변제가 되건 우선 변제가 될까 아무것도 적용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보따리 싸세요 그러면 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여기도 한번 와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100만 원대니까 1000만에 얼마가 됐다고요? 여기도 2억으로 환산됐죠. 그럼 보증금처럼 만들어놨으니까 이 보증금하고 이 보증금을 한번 합쳐보십시오. 얼마가 됐습니까? 딱 턱걸이였습니다. 4억. 그럼 누구는 적용된다고요? 을은 적용이 됩니다. 적용되면 나중에 이제 1년 지났을 때 아무 소리 없으면 또 1년 늘어나고요. 총 5년 동안 인정되고 그리고 1년마다 9% 넘어갈 수가 없고 보증금 빼주고 차임으로 바꿀 때 연 12% 적용받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됐을 때 적용 금액 안에 들어왔을 때라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되는 식은 이제 여기 이제 최우선 변제금도 꼭 주의하시고요. 우리 최우선 변제금, 자, 최우선 변제금도 여기도 이제 금액이 얼마인가, 우리 최우선 변제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서울은 얼마입니까?입니다. 자, 먼저 소액 보증금은 6,500만 원. 일대 얼마라고요? 자, 주택에서는 3,200이 나오는데 여기는 2,200만 원이. 자, 이 금액이 바로 이제 최우선 변제금, 최우선 변제금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가 있다고요? 국세 다 제껴놓고 2,200만 원까지는 가장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인구가 많은 지역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1,000만 원씩만 좀 빼주세요. 5,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얼마라고요? 300만 원씩 빼주세요. 1,900만 원까지는 가장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하고 이제 헷갈리게 생겼습니다. 거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9,500, 거기는 8,000. 3,200 그리고 2,700 금액이 다릅니다. 여기는 상가요. 자, 대신에 우리 상가 쪽에서는 월세다가 또 얼마를 곱하라고요. 그러니까 계산이 거의 없습니다. 월세다가 곱하기 100까지 해서 주택에서는 안 했는데 곱하기 100까지 해서 보증금하고 합쳐주세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6,500짜리 상가가 어디가 있습니까? 보증금 3천에다가 월세가 35만 원만 되면 벌써 딱 적용되는데 그 금액을 넘어가면 적용이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광역시가 나오죠. 광역시. 광역시는 바로 여기는 얼마일까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네 군데 지역입니다. 아까 보셨던 맨날 보셨던 바로 이제 네 개 지역은 그러면서 이제 소액 보증금 얼마가 될까요? 여기입니다. 우리 광역시는 광을 정말 잡았습니다. 저도 이제 화토는 모르는데 3,800만 원 정말 38 광대 우리 광역시가 광을 딱 잡았습니다. 3,800만 원이 바르니까 여기는 4천도 아니고 3,500도 아니고 하필이면 또 3,800이냐고 여기입니다. 무슨 국회의원들이 화투 치다가 만들었나 봅니다. 거기에 이제 최우선 변제금 3 생각나시면 1,300만 원 생각나셔야 될 여기입니다. 1,300만 원을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이 금액 돼야 1,300만 원을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기타 지역, 열악한 지역. 아까 우리 적용 금액하고 좀 다르니까 기억하시고요. 여기는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돈 금액입니다. 얼마라고요? 기타 지역은 3천만 원에. 자, 그리고 얼마라고요? 여기는 이제 1,000만 원. 옛날에 3천이면 900이었는데 그냥 1,000만 원 합시다. 1,000만 원을 가장 먼저 여기는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도 이제 우선 변제가 인정되죠. 여기도 이제 우선 변제가 인정되는데 우선 변제 받으려면 상가니까 어디 가세요? 세무서를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라는 겁니다. 자, 대신에 여기도 확정된 날짜가 있으니까 우선 변제는 누구한테 우선할 거냐? 선순위한테 우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 선순위한테는 꼼짝을 못 합니다. 누구한테? 후순위에게만 여기는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후순위한테만 우선 변제 청구가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상가 건물 임대차의 주요 규정을 우리 시험 문제는 또 여기도 냅니다. 뭐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부분이고 최소한 한 문제는 막 뭉쳐서 낼 거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여기도 최단 기간이 있는데 계약서에다가 6개월을 썼어도 얼마까지는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야 됩니까? 그입니다. 나중에 괜히 6개월 써놓고 6개월 만에 나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 무슨 소리야? 법에서는 1년을 보장해 주는 대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에다 6개월 써도 장사해보다가 잘 되면 세입자가 저 1년 동안 장사할래요. 그럼 주인은 예 그러라는 겁니다. 네가 6개월 만에 나간다고 했잖아.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법에서는 1년 미만도 1년으로 다 봐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장사해보니까 안 되면 그냥 6개월 만에 빼도 괜찮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여기도 묵시적 갱신이 나오죠. 여기도 묵시적 갱신이 나올 건데, 그러니까 여기도 아무 소리 안 하면 연장이 팍팍 늘어납니다. 묵시적 갱신은 얼마라고요? 요 최단 기간처럼 다시 1년으로 둘 다 아무 소리 안 하니까 1년으로 뭐 한다고요? 연장, 자동적으로 연장이 된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묵시적 갱신, 그리고 법정 갱신, 자동 갱신, 자동 연장 다 같은 소리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봤었고요. 여기도 이제 2년 계약서 써놨는데 됩니다. 2014년 그리고 2월 20일로 써놓고 2015년 그리고 2월 19일로 써놨는데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아무 소리 없다는 겁니다. 나가라 소리도 없고 그리고 올려달라 이런 소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올려달라 불만 없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지게 됩니다. 근데 어려운 용어 써놨습니다.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그 뜻을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무슨 놈의 소리를 그렇게 막 어렵게 써놨는지 그 소리가 이제 아무 소리 안 한다고 합니다. 올려달라 나가라 소리를 안 한다. 자, 그 소리 그렇게 복잡하게 써놨으니까는 아무 소리 안 하면 얼마요? 주택은 2년 늘어났는데 여기는 1년으로 팍팍 늘어납니다. 다시 2016년 2월 19일까지 1년 연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밖에 9%밖에 올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1년씩 연장되고요. 거기다 이제 연장되는데 또 우리 세입자 신났습니다. 얼마 만에? 3개월 만에 나가겠다. 3개월 후에는 바로 해지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보증금 빨리 안 내주면 소송은 들어오고 경매로 묻혀준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큰 문제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증액 청구도 시험 문제 나오겠죠. 꼭 주택하고 상가를 잘 비교하시고요. 증액 청구할 수 있는데 총 5년 보장은 돼도 얼마씩을요? 1년에 9%는 얘가 또 예전에 12%다가 9%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럼 9%면
5, 9, 45 딱 1년 지나고 나면 450만 원 올려줘 라고 이 정도 청구는 된다는 겁니다. 1억이면 900만 원이 될 거고요. 여기도 이제 5%는 주택이고 옛날에는 12%인 적이 있었는데 그건 옛날 얘기지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런 퍼센트를 막 속일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 상가 쪽에서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뭡니까? 갱신합시다 라고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갱신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여기도 이제 1년 계약서 써놨으니까요. 근데 장사해보니까 정말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합시다? 5년 안에서.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전체 기간이 5년이지 괜히 또 그냥 1년 살았는데 3년 장사했는데 거기서 다시 5년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총 얼마라고 있습니까? 여기 이제 총 5년 그럼 2년 장사했으면 3년 남았고 3년 장사했으면 2년 남았고 그입니다. 총 얼마? 총 5년 안에서 뭐 하자고요? 갱신합시다 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만 청구권이지 요구권이지 형성권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럼 주인은 얘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갱신 요구권 들어주세요. 여기입니다. 비싸게 권리금 주고 들어왔어요. 비싸게 인테리어 해놨어요. 5년 장사해서 빼먹고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도 할 수 있다. 그 거절 사유가 8개가 있는데 그 8개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3기의 차임을 연체했다. 계속 연체가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지불한 적이 있어도 3번 되면 나가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뭘 하겠다고요? 상당한 보상을 해주기로. 그리고 여기 이제 보상을 공탁하는 게 아니라 제공만 해주면은 가능하고요. 합의를 이미 봤다는 겁니다. 보상금 받고 나가기로 갑자기 나간다고 해놓고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요게입니다. 거기다가 파손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파손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고의인데 그냥 과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벽돌 한 장씩을 뺍니다. 중대한 과실로 꼭 누적이라는 겁니다. 고의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냥 과실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대한 과실로 남의 물건을 파손하시는 분 나가셔.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전됐을 때 아니면 물건이 파손됐을 때 그리고 철거하겠다. 요거 중요합니다. 철거하겠다. 그리고 뭐 하겠다? 재건축을 들어가겠다. 근데 여기 이제 전부가 될 것, 그리고 대부분이지, 걔 또 여기다 일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포인트 조금 있다가 점검에 들을 거니까요. 여기는 대부분이 다 파손됐을 때 나가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번째 이제 요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 지을 건데요. 여기 이제 보증금 빼주고 나서 아까 봤습니다. 보증금 빼주고 나서 뭐를 바꿀 때 차임으로 바꿀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달라졌냐입니다. 차임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아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주택은 계획입니다. 주택은 어떻게 달랐다고요? 자, 이제는 여기 이제 상가만 볼 건데 연 10%로 달라졌고요. 그리고 기준금리에다가 얼마로 곱한 금액을요? 기준금리에서 4배로 곱한 금액 중에서 뭐야? 낮은 금액 여기다 높은 거를 겁니다. 낮은 금액을 적용하세요. 하다 어떻게든 임차인 강하게 벌을 해주려고 법은 아주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상가도 달라졌죠. 옛날에는 15%인데 14%인데 이렇게 달라졌다고요. 또 옛날처럼 맨날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12%로 달라졌고요. 그리고 기준금리보다 여기가 이제 조금 높으니까 여기는 기준금리에다가 그냥 4배가 아니라 4.5배, 5배 아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여기다가 4배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도 이제 무슨 금액? 낮은 금액을 적용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먼저 보증금이 1억인데 여기서 3천만 원 빼줬습니다. 그 3천만 원 빼줬을 때 월세로 어떻게 바꿀까요? 지금 이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려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월세로 30만 원 정도 받아도 될까요? 이렇게 받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주택과 그리고 상가로 한번 꼭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한번 본인이 꼭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월세를 여기서 3천만 원 바로 이제 빼주고 나서 월세로 바꿀 때 얼마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주택에서 연 10%는 얼마로 바꿀까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산하실 때 자, 먼저 3천에다가 요 3천만 원에다가 이제 뭐를 곱하고요? 10%를 곱하고 나서 이제 이게 1년의 개념이니까요. 얼마로요? 12로 다시 나누시라는 겁니다. 그럼 아마 이제 25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이 금액 받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낮은 게 있어요. 더 낮은 게 요 기준금리에 바로 4배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기준금리에다가 4배를 곱하세요. 자, 그럼 그 금액 자체가 나오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 계산할 때도 3,000에다가 자, 기준금리가 현재 1.75%입니다. 퍼센트도 꼭 눌러주셔야 되고요. 우리 시험 문제가 계산해봐라 나올 겁니다. 거기다가 4를 다시 곱하세요. 그리고 나누기 다시, 왜냐하면 이게 1년의 개념이니까 12로 다시 나눠주세요. 그럼 이제 17만 5천 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럼 어느 게 낫다고요? 얘가 아니잖아요. 얘를 받으셔야 됩니다. 걔는 또 25만 원씩 받았다가 소송 당해요. 뱉어내야 돼요. 변호사 500짜리 사가지고 나중에 골탕을 먹입니다. 그 계약서 누가 써줬냐? 개업공개조사. 그럼 네가 책임지세요. 난리가 났습니다. 기하셔야 됩니다. 상가적도 보실까요? 상가도 연 12%인데 아주 계산하기 편하겠네요. 얘는 3,000에다가 얼마를 곱하고요? 12%를 곱하고 다시 12로 이게 1년의 개념이니까 나누게 되면 그냥 30만 원 나오겠죠. 근데 여기도 이제 30만 원 받으시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못 받아요. 기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얘가 더 쌉니다. 자, 기준금리에다가 얼마를 곱하라고요? 4.5를 곱해 보세요. 요거 이제 계산할 때 까다롭습니다. 여기다가 3천만 원에 그리고 이제 얼마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75%가 기준금리, 퍼센트도 꼭 누르시고 거기다가 4.5까지 나누셔야 됩니다. 아마 이제 기준금리에다가 4배를 곱하면 여기가 연 7%가 나올 건데 얘는 또 연 그리고 7.875%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골치 아프게 나옵니다. 4.5로 곱하고 나서 다시 12로 나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19만 6,875원이 나올 거니까요. 이 금액을 30만 원 받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낮은 금액, 요 금액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19만 6,880원까지는 괜찮은데 단 15원이라도 더 높게 받으시면 뱉어내고 부당이득 소송 들어오고 변호사 사서 나중에 골탕을 먹일 거라는 겁니다. 꼭 주의하세요. 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우리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점검을 꼼꼼하게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안 되면 여러 번 봐서 어차피 1차에서도 배우셨을 건데 거기도 시험 문제 나오고 또 여기도 나오고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다음에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가 간단한 우리 교재가 나와 있으니까요. 먼저 주거생활의 안정해야 될 경우는 경제생활의 안정. 두 번째 저 그때 경제생활 안정 꼭 줄여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강행 규정이다. 적용 범위가 우리 법인도 자연스럽게 사업자 등록 신청이니까 자연스럽게 적용이 돼요. 그 아래줄에 이제 적용 금액 나오죠. 서울은 4억 본인이 꼭 써보셔야 됩니다. 과밀 역제권요 3억. 광역시하고 경기도에 4군데 적은 2억 4천, 기타 적은 1억 8천 칠판에 다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대항력도 나와 있죠. 사업자 등록 신청해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 발생하지 다음 날이 빠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대항력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의 내용도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선 변제는 나중에 최우선 변제 말고 금액이 적으니까 우선 변제 받으려면 계약서에다가 확정 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세무서 가서 그리고 확정된 날짜가 있으니까 선순위한테는 꼼짝을 못 하고요. 누구한테 후순위한테만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옆에 이제 내용들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최우선 변제금 세 번째 나왔죠. 여기도 확정일자 다 필요 없습니다. 금액이 적어야 되고요. 자, 그 중에서 6,500 중에서 칠판에 있습니다. 2,200까지 가장 먼저 과밀역제권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렇게 다릅니다. 수원에 안양에 부천에 중개사무소가 있다.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적용하라는 겁니다. 5,500. 에다가 그리고 이제 1,900만 원까지만 가장 먼저 광역시는 38광땡입니다. 3,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300만 원까지만 적용. 자, 기타 지역은 3,000만 원에 그리고 얼마라고요? 1,000만 원까지만 적용돼요. 그 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여기도 이제 임차권 득입 명령이 나오죠. 어디 가도 못 하시는 분. 자, 대신에 여기도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 갑이 먼저 침 발라놨으니까 우리 들어와봐야 최우선 변제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아래줄에 이제 최단 기간 얼마다? 1년이다.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면 1년씩 계속 늘어난다. 얼마까지? 총 5년까지는 계속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대신에 5년 주장도 가능한데 나가라. 자, 그랬을 때는 5년 후에는 나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으면 나가. 저렇게 월세가 3기 이상 밀리면 나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증액 청구도 되니까요. 두 번째 증액 청구 얼마라고 했습니까? 1년 지나면 9% 가로 2번에 있습니다. 딱 중간 정도에 100분의 9를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5% X, 12% X 매물을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 나왔죠.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바꿀 때 보증금 빼주고 나서 월세로 바꿀 때 연 12% 기준금리에다가 4.5를 곱한 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그럴 겁니다. 아니면 5배나 4배 그럴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쪽에 이제 임차권도 정말 소멸할 수가 있겠죠. 그 소멸을 했을 때 나중에 잘못하게 되면 나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법정갱신 우리 문구가 조금 이상해졌으니까요. 우리 법정갱신은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나가라 해지 통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올려달라 통보가 없었을 때 얼마씩 1년씩 늘어날 수가 있고요. 또 얼마씩요 3개월 후에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한 집이 없으면 1년 동안 더 장사를 하든지 옆집에 더 싼 상가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가겠다 3개월 후에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만 골라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심할 정도로 임차인 보호해주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 상가는 계약을 합시다. 갱신합시다. 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싸게 권리금 주고 들어왔고 그리고 인테리어 아주 잘 해놨으니까 5년 동안 장사를 해야 그걸 뽑아 목적입니다. 5년 동안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총 5년이라고 했습니다. 옆에 나와 있죠. 여기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입자가 지 할도리 안 하면 나가셔. 5년이고 뭐고 나가셔. 3기에다가 꼭 찔러 넣으시고요. 괜히 또 이익이. 2기는 주택. 상가는 얼마라고요? 3기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가로 세 번째가 제공에다가 꼭 줄여 넣으시고요. 공탁 X입니다. 상당 보상을 주기로 합의만 됐으면 되지 공탁까지 보험자가 해야 되느냐 그입니다. 거기다 이제 자고 일어나면 벽돌 한 장씩 뺀다는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자, 그 일부 옆에 고의 옆에 중대한에다가 크게 동그라미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냥 과실 그럴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의도적으로 벽돌을 막 뺍니다. 한 장씩 빼면 5년에 건물을 딱 주저앉힐 겁니다. 이렇게 남의 건물을 판손시키는 취미 있는 분 내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끔찍하게 어떻게 5년을 갑니까? 그입니다. 세입자가 지 할도리를 안 하는데 그입니다. 자, 무단 양도도 문제가 되죠. 특히 우리 7번째 주의하시라고 했죠. 7번째 철거나 재건축인데 여기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1번 기업번, 니은번, 디귿번 없다가 갑자기 생겼고 8번째가 이제 쓰기 이제 귀찮으니까 그 밖에 여기도 현저히 그리고 중대한 그런 문장이 나와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임대인 쪽에서 계약갱신을 거절을 못하게 하려고 여기는 중대한이나 현저한이라고 강하게 내용들을 여기 이제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한 문장 써놨습니다. 그냥 사유가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당연히 전대 차이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 또 있을 거니까요. 거기까지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가도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꼼꼼하게 점검을 좀 잘 해놓으셔야 나중에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1차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2차에서도 무조건 나오니까 어디 가나 다 나오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한번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